자, 에, 멋있다. 야, 이 되게 좀 분위기 있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이 동영상은 고등정규 심화반 애들이 이제 심화반으로 처음 올라가는 아이들이 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고등정규 심화반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직 이제 너무 까먹어서 이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에 이제 그걸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풀이법이라고 하지 않고 사용법이라고 한 이유를 잘 이제 이해해야 돼. 풀이법이란 건 이 책을 풀이하는 방법이잖아. 이 책은 풀이하는 교재가 아니고 이 책은 잘 활용하는 교재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풀이해서 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그런 테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이 을 중심으로 좀 다루었기 때문에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대로 풀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수업에 참여 안 시킬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고 싶다면은 잘 활용하도록 해.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천재 사용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거든. 이게 천재 사용법이 뭔지를 잘 알아두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이 교재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말해주면은, 이 천재 교재는 총 3권이거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재 교재가 여기 있는데, 이 천재 교재는 원래 3권이고 이제 핑크색인데, 핑크색 끝나면 노란색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래서 노랑 돌아갈 것인데, 노랑, 초록, 그다음에 핑크,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 3가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나가는데, 노랑색은 하여튼 난이도는 비슷한 것 같아. 노란색이 이제 새로 이제 핑크 끝나고 노란색이 나오면은, 노란색이 중에서 지문 중에 또 몇 개를 내가 바꿀 것이야. 왜냐면은 수능의 지문을, 최근 수능 지문을 좀 첨가시킬 것이고, 초록색이 나오면 초록색 지문도 또 바꿀 것이고, 책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바꾸기 좀 힘들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 초록색 교재를 약간 또 그 프린트를 해서라도 줄 것이니까. 자꾸 이제 나오니까 짜증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 3권 교재가 새롭게 자꾸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 텐데,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이제 그거잖아. 그 비문학 모의고사, 비문학을 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꾼 거,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매뉴얼 방법을 말해줄 테니까, 항상 이 그 3권 그 천재를 하기 전에 내가 몇 번 천재 문제를 위해서 몇 번 들어와라 하면 이제 그거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것도 동영상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는 거지만, 지금은 첨가 안 시켰고, 수업 하다 보면 알 것이니까 지금은 천재 교재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만 좀 말해줄 테니까. 자, 첫 번째, 총 3권으로 돼 있다. 3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록, 노랑, 초록, 핑크인데 지금은 핑크 진행 중이니까 핑크 3권 끝나면 노랑 돌아갈게. 노란색 끝나면 초록색 돌아가고, 그 다음 핑크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난이도는 수능 3점짜리만 다루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문제 중에서 아마 2점짜리는 볼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대략 3점짜리고, 3점짜리 중에서도 킬러 문항보다 약간 조금 높은 수준이야. 수능 3점짜리와 수능 킬러 문항보다 약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풀면은 수능 문제 풀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르지. 수능 때는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긴박감이 다르고, 또 이미 1, 2교시를 조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하게 풀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또 편하게 못 풀잖아. 그런 것도 다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단 말 같아. 킬러 문항 이상이다. 그리고 추천은 6월, 9월 수능, 그 6, 9 수능이지. 고3 거만 다뤘고, 고3 거만. 여기는 고3 거만 다뤘기 때문에 고1, 2거는 존재하잖아. 따라서 고3 거만 다뤘고, 6월, 9월 수능, 수능교재 3권, 수능교 3권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그다음에 수능 완성, 이 3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어쨌든 다루었고, 사설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다루었으니까 3점 문항 중심 다뤘다는 거 말하면 될 것이야.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은 130번 이런 문장들 다 기출 나왔던 문장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과 공리주의와 이기적 유전자, 이게 여러 가지 짬뽕돼 있잖아.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을 합해 준 거란 말이지. 비출운용 지문은 제외해서, 비출운용 지문들이라는 것은 조금 남아 있어. 그러니까 주제 문제 중에서도 테마가 중요한 건 남아 있지만, 도표 또는 지생 추론 또는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추론형 지문으로 어휘 이상부터,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순서 배열, 그다음 문단 요약, 그 다음에 장문 중에서도 이제 추론형 장문, 그 추론이 가능한 지문만 다루었기 때문에 비추론형 제외했다. 그런 비추론형 같은 것들은 모의고사 풀 때 그때 이제 잘 하도록 하고, 비추론형까지 풀 시간도 없고, 우리는 백그라운드 1, 2권이지. 이제 1권인데 2권은 2권이지. 백그라운드 1권과 2권을 전부 다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중요한 테마를, 여기 나오는 테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테마가 거의 세부중 다 나오거든. 그게 테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테마를 잘 보도록 하는 것이고, 이 테마 안에 이제 나왔던 내용과 백그라운드 내용을 연계한 것이, 사실 수능 지문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나왔던 테마를 내가 다루었던 게 150이기 때문에, 이 150과 백그라운드 이거는 이제 국어를 좀 다루었지만, 어쨌든 이 책 모두가 내용들이
수능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알아두면은 백그라운드 이건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건드렸. 괜히 건드려. 됐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쭉 나오는 게 이거지. 고도의 사고력을 초월하는 융합적 추론인 것이야. 그러니까 융합적 추론이지. 융합적 추론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원래 수능에 대해서 이제 본류가 이제 만점 나왔던 게를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여러 가지의 융합적인 거.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있잖아. 요거 위에 있는 거. 그 인지부조와 어떤 위에 보면은 사회계약설과 공리주의와 이기주의전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융합한 것이야. 융합해가지고 다양하게 한 테마가 아닌 다른 테마를 같이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른 국어 문제를 풀 때나 영어를 좀 풀 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융합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으니까 이제 이 애가 막 대가리 보면 이제 막 섞여 있잖아, 맞지? 연결을 막 할 수 있는 융합적 추론을 공부하도록 하고 사실 국어열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 천재 힘을 볼게. 수능에 동일한 지문이 작년도 출제됐거든. 똑같은 지문이 출제되었었고 수능에 동일한 테마는 대부분 출제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했듯이 지난 수능을 모두 내용들을 다 다루어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당연히 이제 동일한 지문이 출제되었을 것이고 동일한 테마는 대부분 다 출제되는 거고 그리고 수능 어휘 동일한 지문이라는 것은 그거지. 이제 수능은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좋았으면 또 출제되는 거라고. 그래서 연간 EBS를 다시 보면은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거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들은 다루는 것이야. 그래서 천재 문제 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EBS에서 가끔 봐. 고3 때. 그리고 이제 수능 지문이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의 자체에 대한 형태를 잘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테마를 잘 기억해 줘야 돼. 수능 오후에 99% 커버되는 중이며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교재며 고난도 구조를 갖고 있지. 구조를 파악하는 거 되게 좋아. 구조랑 어휘랑 문맥이랑 테마랑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 구조를 보통 이제 안 보이면은 문제 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잘 보도록 해. 우리가 구조를 너무 이제 고3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독해 안 되거든. 독해 안 되니까 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구조 파악하는 것도 수업 시간 때 어려운 문장들 구조 파악해 줄 것이야. 굉장히 효율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독해 교재인데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 효율성, 효과성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다르거든. 효율은 퍼센티지고 효과는 유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의 효율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고 효과성은 효과가 있냐 없냐 유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실험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이제 다루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거는 뭐 그냥 해본 소리고. 따라서 밑에 오른쪽 보면은 뭐 컨디셔널 오블리게이션 해서 조건 모임으론 공리주의 정언명령 밑에 쭉 나와서 빅바라도 쫙 더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융합적 추론을 공부한다는 걸 알아둘 것이야. 자 이제 들어간다. 첫 번째 사용법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추론이 이제 이 교재는 테스트가 아니라 추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추론을 목표로 공부해 줘야 돼. 이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지. 답을 찾는 것은 시중에 교재가 되게 많아. 하지만 이 천재까지 내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추론을 목표로 추론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통 단일적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융합적인 교재가 많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테마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선택적 지각 이 테마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목적은 답 찾는 게 아니라 목표는 추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교재겠지. 추론을 늘려야 될 거 아니냐고. 어차피 똑같은 지문은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따라서 답 찾는 것보다는 추론력 즉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거지. 사고 능력이 바로 수능이지. 수능이라는 것은 이제 사고 능력과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어떤 애들 보면은 이 답을 찾아가지고 되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답은 이렇게 찾는 게 아니겠지. 답 찾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고 안 치고는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동그라미 이만큼 쳐. 틀린 문제는 여기지. 이렇게 살짝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답에 중심을 둔 것이고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틀린 문항을 이렇게 크게 치는 게 더 많은 거야. 맞는 문항은 넘어가 버리고 틀린 문장에 대해서 내가 왜 추론적으로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답만 보더라도 나오잖아. 답이 의견 불일치와 불확실성과 인지부조화가 짬뽕 되어가지고 막 나와서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답 찾지 마라. 답 찾아야지. 답을 찾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이 내용의 추론적인 측면들을 강조한다면 너희들이 이제 끝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원양 있게 올려가지고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지. 지문과 테마 자체를 숙지해야 돼. 이 지문 자체, 인지 부조화라는 그 자체를 숙지해야 돼. 왜냐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인지부조와 관련된 뭐 다른 영어 지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지문을 깊게 보고, 지문을 외우란 말은 절대 아니겠지만 어떤 이 지문이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지문은 어디에 관한 내용 같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 행간의 의미를 연결하라. 국어에 도움이 된다는 그 말인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수능을 한 개 틀린 애가 있었거든. 이제 현설하고 돌마고 했는데, 걔가 나한테 영감을 준 게 바로 이거였었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행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 그 행간의 의미란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국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책 읽는 그런 방식, 요령법 보면은 행간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추론의 가장 좋은 방식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행과 행의 의미가 연결이 안 된다면 끝까지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게 뭐냐면은 무의미하게 그냥 독해하고 이 문장 독해 안 되면 뭐 밑에 답 찾지 뭐, 답 찾는 기술, 여기 뒤가 답이야. 그건 물론 중요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많은 독해를 그냥 의미 없이 해나가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과 행의 연결 독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보면은 이게 다치기 충족적인 피그말리온 효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행이지, 맞지? 이 행과 이 행이 나왔는데, 그 이 행이 나왔고 파란색 행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행을 의미하고 그 다음 행이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서 넘어가서 그 다음 찾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고 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이제 이것저것 그 지문을 본다 하더라도 문제지를 100권 풀어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왜냐면은 그냥 의미 없이 문제 많이 푼 거니까 시간 낭비한 거지. 그래서 차라리 현서 같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고3 수업을 하잖아? 그 끝마치면 항상 쉬는 시간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와가지고 묻는 거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이해 안 되고.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행과 이 행이 왜 연결이 이렇게 문장이 다음에 나오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이 그 다음에 이 행이 나오면은 이 행과 이 행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성이 있는 거냐고. 그럼 걔는 이제 10문제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들이잡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잡고 계속 행과 행, 행과 행. 그게 국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국어 만점, 영어 만점, 수학 한 개 틀리고 어떻게? 원래 수능 만점 나왔었던 그 본유란에도 계속 물어보는 게 얘하고 위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행과 행의 연결을 독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 행과 행의 연결이 독해 안 된다면 계속 이제 막혀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 푸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다는 그 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행과 행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책이거든. 내가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도덕 감정론, 이게 토마스 홉스의 토마스 홉스가 아니고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국보로 나오기 전에 쳤던 이 공감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도덕 감정론인데, 거기서 내가 아무거나 딱 그냥 펼쳐서 찍어서 그냥 올린 거거든. 읽어볼게. 이런 식으로 도덕의 일반 원칙은 형성된다. 도덕의 일반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능력, 즉 공로와 적절성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감각이 개별적인 여러 사례에 대해 승인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경험에 궁극적으로 기를 두고 있다. 그 다음 문장, 우리가 본래 개별적인 행위를 승인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검토해보면 그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되거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러면은 이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이 아무런 연결 없이 이거 그러네? 그래서 반대로 쭉 넘어가서 이 책을 몇 권 읽어봤자 뭐하냐고. 아무런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책 다 안 읽어도 좋아. 이 책을 무슨 깡으로 이거 다 읽어요. 그래. 이 책이 지금 총 몇 페이지냐면은 800페이지거든. 이걸 뭔 소리야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은 뭐냐면은 이걸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라리 읽은 범위 내에서라도 이 필자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게 오히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해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뭔 말인지 혹시 알겠냐?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책 읽고, 나는 이 책 읽었어, 나는 이기적 윤자를 읽었어, 나는 뭐 도킨스 책을 읽었어, 또 나는 뭐 이 책을 읽었고 뭐 토마스 홉스 책을 읽었어. 그러면 뭐 하냐고. 그래봤자 남는 게 한 개도 없다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 남는 게 없는 그런 차라리 독해할 바에는 차라리 행간의 의미를 연결하면서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된 부분만큼 내가 확실하게 좀 이해했다, 읽은 부분만큼 내가 확실하게 내가 파악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읽어보고 이 문장과 이 문장 연결 안 되면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1시간 설명하는 게,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갔었던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책 읽는 시간들. 지금까지 책 많이 읽었잖아. 고1 올라오는 애들 또는 고2 올라오는 애들 보면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책 읽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읽은 책은 많이 남는 게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독해 방식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는 이 행간의 의미를 연결하라고 말하고 싶어. 이 행간의 의미를 연결하는 게 아마 서울대 같은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행과 이 행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적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추론력을 기르는 게 맞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수없이 많은 책만 읽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어휘다. 최대한 어휘가 준비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어휘 숙제 시 어휘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면 모호해. 그 방어선 독해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중간중간 가다가 어휘를 모르잖아? 그럼 어휘를 뭐 하라고? 어휘를 밑에 쓰라고, 찾아보라고, 괜찮다고. 그냥 시간 재서 풀지 말라고. 어휘를 알고 사전을 찾아보고 해석되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의 국어 실력을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 교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든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있다 하겠지만 모르는 단어 찾아보라고. 근데 문제는 찾아보았어. 여기 100개 단어 나오는데 100개 단어 다 몰라? 다 찾아보았어.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되고 다 못 찾겠어. 그거는 이제 영어 문제가 아니지. 영어 문제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국어 문제로 넘어간다는 그 말이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대로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단어 때문에 막힌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찾아보라고, 단어를. 근데 이제 그 말은 그 다음이지. 어휘를 알고 사전을 찾아보아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자신의 국어 실력 점검해야 돼. 그게 국어 문제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단 기본적 어휘조차 모른다면은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학원 나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학원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어, 여기 있는 단어도 모르면서 계속 단어 찾고 이 단어 찾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단어 찾으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워드 와이드 웹의 단어를 다 안 상태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단어 찾는 게 중요하지, 여기 단어도 모르면서 계속 찾는 것이야. 또 찾고 이게 뭔 상관이,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고. 나가서 어휘부터 공부하고 다시 오란 말이겠지. 다시 와. 나가라고. 그리고 더블 단어 공부한 뒤에 다시 들어오라고. 이제 단어를 수업 시작하자마자 다시 처음에 쓰는 거 있잖아, 맞지? 쓰는 걸 다시 시작할 텐데, 문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딱 5분 동안 오늘 공부할 단어를 내가 주잖아, 맞지? 써보라는 거. 그리고 다 안 쓰고 이제 한 형편 칠한 부분만 몇 개 줄 텐데, 그거 쓰는데 단어 있는 것이야. 근데 내가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단어 못 쓰잖아? 그러면 가방 싸서 내 집에 밖에 내 보낼 거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앉아서 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야. 야, 총알이 없는데 무슨 총을 쏘겠어. 단어는 총알인데. 계속 이제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막 총 만들고 다라락 해봤자 막 전쟁 나왔는데 입으로 다다다다다 이러는 중. 나가라고. 나가서 단어 공부 다시 하고 되돌아오라고. 되돌아와서 단어 테스트 안 되면은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단어 공부한 상태에 고3들은 이 책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계속 3월 1월달부터 수능 때까지 계속 이 책을 돌릴 것이야. 그렇게 한 권을 다 외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대신 아직 범위가 다 안 나가서 못 외웠어요 하면은 이 단어 또는 이 단어장에서 한 80%는 알고 있는데 20%가 안 돼요. 그럼 단어 찾아봐도 괜찮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막 30%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나가라고. 그 다음 들어갈게. 그래서 이 단어책 한번 해봤어. 쭉 보라고. 아무 책이나 한 개 폈거든. 쭉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한번 쭉 펼쳐봐봐. 내가 한 시간 줄 테니까. 아니 멈춰놓고 한번 쭉 보라고. 이 대기에서 단어 모르는 단어가 한 50% 나와? 그럼 나가라고. 쭉 보라고.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어떤 게 나오는지. 다 수능 단어 어떤 단어들이고, 그리고 원래 수능 단어에서도 우리 워드와이드에서 빠진 단어가 거의 한 2%, 1% 안 됐지. 제시어 또 주는 단어도 많았었고. 그런 단어는 어쩔 수 없이 모를 수 있겠지. 그것도 모르는 단어조차도 내가 또 유튜브에 단어 올려가지고 미수록 단어도 올리는 중이잖아. 지금도 1개 올렸지. 1개 gratification 해가지고 1개 올렸는데, 그래도 단어 보면 자꾸 채워넣는 것이지. 따라서 여기 단어에서 50% 이상 모르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괜히 수업 들어와가지고 욕먹고 이러지 말고 넘어간다. 그 다음 풀이 시간은 무제한이다. 이 교재는 추론 독해 교재이므로 풀이 시간은 제약을 받지 않아. 이제 이 중요하지. 단어 다 찾아보았어. 근데 풀이 시간도 무제한이야. 1개 문제 풀었는데 1시간 동안 풀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거 되게 많아. 단어 다 찾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시간도 무제한 풀었거든. 근데도 답이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것이야. 그런 게 이제 국어 실력이지. 시간 투자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굳이 하고 나서 공부할 필요 있겠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시간 투자로 이렇게. 대신 조건이 있어. 단 한 문항 한 문항을 집중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하지 말란 말이지. 이 새끼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제 풀면서 이렇게, 이건 하지 말란 말이지. 그거는 아예 독약이거든. 나도 가끔씩 보면은 문제 풀 때 다른 것도 하면서 문제 풀잖아. 그러면 굉장히 답이 막 딴 데로 가. 그리고 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다 덮어두고 이제 밥 먹으면서 다 문제 풀어. 가끔씩 보면은 밥 먹을 때 이제 밥 숟가락 들고 문제 풀고 있는데, 밥 숟가락이 들고 있는 시간이 한 3분을 걸린 것이야. 3분 동안 문제 풀다 안 하는 것이, 먹으면서 풀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음악 듣고 풀면서 이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얘 봐라 이 새끼.
공부하면서 이것도 하나만 집중해도 어려운데 이 음악 들으면서 핸드폰은 드르륵 울리고 있는 중이고 앞에 책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수학 문제 풀고 영어 풀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새끼 완전히 공부 못하는 따라 딴짓 하지 말고 문제 풀란 말이지. 딴짓 하지 말란 말이야. 딴짓하면서 풀지 말란 말이고. 그럼 밑에 볼게. 한 문항 시작했으면 끝까지 문제 풀고 뭐 드라마를 쳐보든지 음식을 처먹든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라고. 한 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딱 풀고 엄마가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밥 나가지 말고, 또는 여기서 뭐 드라마 본다고 하지 말고, 뭐 카톡 나왔는데 카톡 문제 내용이 궁금해서 찾지 말고 이 문제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먼저 다 푼 뒤에 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은 11문항을 한 일주일에 주면은 그 문항을 한꺼번에 시간을 딱 이제 시간 재라는 게 아니야. 1번 협조 동안 풀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한 2시간 정도 영어 시간 딱 잡고 문제를 풀란 말이겠지. 야자 때 풀든지 뭐든지 어쨌든 그땐 카톡을 끄고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라고. 또 내가 하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 뭐 그건 네 맘이니까. 네 맘, 자유의지 네 맘이니까. 따라서 한 문제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밥을 먹든 뭐 드라마를 보든 카톡질 하든 상관없는데 그 전에는 문제를 끝내지 말도록 해. 아무런 도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지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말하는 중이야. 7.8g을 들어봤냐? 7번 안되면 8번 덤벼 들란 말이겠지. 이건 모르겠어. 7.8g 연탄불갈비 먹고 싶다 막. 7번 읽고 답이 안 나오자면 8번 읽도록 해. 이제 애들이 많이 이제 놓치는 게 이거거든. 하다못해 내가 몇 번씩 읽어왔냐고 풀어왔냐고 내가 옆에를 쓰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 7번 읽고 답이 안 나오자면 8번 읽도록 해. 그러니까 8번까지 읽어보란 말이겠지. 8번 읽어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때가 문제란 말이겠지. 그러니까 제발 한 번 읽고 뭐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은 하지도 마. 7번 읽어보고 8번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체크를 하든 수업 시간에 듣든 이렇게 하란 말이겠지. 그리고 질문도 하란 말이야. 그 7번 읽지도 않고 막 읽다 보면은, 나도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오늘 놓쳤던 부분들이 내일에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란 말이야. 그래 7.8기를 잘 기억하되 7번 읽었어. 8번 답이 안 나와. 8번 읽도록 해. 근데 8번 읽어 답이 안 나왔어. 그때는 방법 알려줄게. 8번 읽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현재 자신의 국어적 추론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지금 네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야. 내 능력을 벗어난단 말이겠지. 그때는 문제를 오려가지고 벽에 붙인 뒤 1년 뒤에 보란 말이야. 1년 뒤에 자신의 추론력이 증가했다면 그때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거 인터넷 있길래 이제 붙인 건데 이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야. 한 문제를 딱 붙여서 벽에 붙이란 말이지. 그런 뒤에 그 문제를 사모하면서 1년 뒤를 사모하면서 다른 공부를 한 뒤에 1년 뒤에 그냥 보란 말이야. 매일 보란 말이 아니겠고. 내 경험도 말해줄게. 내가 토플 공부할 때 미국에 가기 전에 그때 이 말은 내가 정규반 때 했던 말 같아. 2학년 복학하고 나서 2학년 때 준비했는데 2학년 때 이제 롱맨 토플인가 한 문제를 풀었는데 롱맨 토플의 문제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지문은 다 읽었거든. 지문 독해는 완벽히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그 기분은 진짜 굉장히 힘들어. 미치겠어. 왜냐면 분명히 독해 다 했거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뭔가 대학교 2학년에는 군대 갔다 온 나의 추론력이 또 풀리지 않는 게 있겠지. 그래서 벽에 오래서 붙였어. 붙인 뒤 1년 뒤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토플 공부를 하는 거지. 또 이제 대학 공부도 하고 1년 뒤에 풀었는데 답이 똑같이 나와. 3학년 때였거든. 막 급하지 막. 이제 1년 뒤에 이제 미국학원 가야 되는데 와이프는 막 여기 재촉하는 중이고 토플 나왔냐고. 토플 점수가 또 높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은.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4학년 때 또 1년 뒤에 또 풀었어. 다시 봤거든. 1년 동안 또 공부를 열심히 한 뒤에 풀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내가 1년과 2년 전과 3년 전에 그 2년 전과 1년 전에 내가 왜 그 답을 찍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찍었지? 그땐 자연스럽게 답에 이건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내 추론력을 기르란 말이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 8번 읽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또는 내가 수업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놔두고 벽에 붙인 뒤에 1년 뒤에 보란 말이야. 또는 2년 뒤에 보란 말이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도 3년 뒤에 보는 것이겠지. 그때는 풀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해 1년 뒤에 자신의 추론력이 증가했다면 그때는 풀 수 있다는 그 말인 것이야. 그러니까 추론력이란 것이 자꾸 길러지는 것이니까. 중3들이 이제 고3 문제 푼다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 근데 안 풀린 문제가 많아. 또는 고1들이 고3 문제 푸는 거 안 푸는 거 많아. 또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좌절하지 말고 아직은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안 된다고 머리 쥐어 뜯고 있으면은 그래. 영어 문제보다 국어 문제일 때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라고.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은 당장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또 능력이 생기겠지.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도록 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려면은 한 문장을 집중적으로 정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고 생각할게. 물 좀 먹고. 그 다음에 6번 정답 선택인데 이게 중요하다. 별표 5개짜리. 두 개 중에 답이 혼동될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두 개 다 선택하도록 해. 이거는 당분간만 쓰도록 해. 이걸 처음에 항상 복귀하고 나면은 좀 감이 떨어져 있어. 왜냐면은 그 내신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3들은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답이 긴가민가 해. 그때는 두 개 선택하도록 해. 두 개 선택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한 6개월 정도, 또는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썼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스스로 선택하되,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두 개 다 괜찮은 거야. 하지만 방법은 이거지. 좀 더 확실한 답에는 두 번 체크하고, 109번처럼 확실한 답이 맞으면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두 번 체크해. 요거 내가 확실한 것 같아. 두 번 체크하든 동그라미 두 개 하든 상관없어. 그리고 만일 두 번 체크한 답이 확실한 답이 맞으면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이건 왜 나왔지? 덜 확실한 답이 맞으면 세모하는 것이야. 세모도 좋아. 왜냐면은 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추론이 싸우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좋은 상태인데, 이제 만일 두 번 체크한 게 맞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지. 또 한 개 맞으면은 한 개 동그라미 체크했는데 답이 3번 맞았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모하겠지. 세모도 추론 잘하는 중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지. 언제까지나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이거잖아. 이게 수능 문제인데, 이건 내가 뭔지 알겠다. 작년 수능 문제인가? 수능 문제가 나왔는데, 이 수능 문제 나왔는데 수능 문제에서 언제까지 답을 두 개 선택하는 거 안 되지? 수능에 답이 한 개, 1번과 3번 찍었어.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문제 뭔지 알겠다. 작년 문제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답이 맞아지냐? 아니겠지. 이건 오답 처리 되겠지. 차라리 1번 찍으면은 확률은 50%라고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 찍는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 개를 찍을 수 없으므로 둘 중에 힘의 균형이 깨진 시점까지 수없이 추론하라. 힘의 균형이 깨지거든. 이 힘의 균형이 뭔지 내가 말해줄게. 이게 재작년도에 이제 서울대 의대가 나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외대부고 이과 전교 1등에서 2등, 3등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걔가 수능을 쳤는데 한 개 틀렸어. 수학을 한 개. 현서도 그렇고 다 수학에서 틀린 것 같아. 근데 걔가 이제 나중에 내가 밥을 먹으려고 걔랑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수능을 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밑에 홍어관장 가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한 문제에서 답이 두 개 나오는 것이야. 그게 1번과 3번이라 쳐. 이 문제라 쳐. 한 개, 두 개 왔다 갔다 한 거야. 이 단어는 딱 중간에 나오잖아. 컨시스턴트 하면은 뭐 뻔하지. 소수가 다수를 이기기 위한 일관성 있는 것. 그럼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밑에 소수 다수만 나오네. 뭔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가 1번과 3번 헷갈리는 것이야. 그때 1번 쪽 3번 찍을까 이제 고민하는 것이야. 그러다가 얘가 이 문제에서 한 5분을 썼대. 대신 다른 문제는 연계했기 때문에 쫙 풀은 거지. 시간 남을 정도로. 그때 걔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계속 읽은 거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 힘의 균형이 슥 깨지는 거야. 이게 50대 50의 균형에서 70, 30 정도로 힘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소에서 한쪽이 기울어지는 게 있는 거야. 그때 얘가 이제 그걸 답을 찍었지. 그리고 걔가 말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는 감으로 찍었다고 해. 나는 그때 알았어. 이 감이라는 게 이게 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토당토않게 그냥 감으로 찍어서 하는데, 이 감으로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었어. 우리 애는 감으로 찍어요. 그 감은 미친 감이지. 그건 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미친 감이고, 진짜 이거는 이 책 감으로 영어하는 거, 난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난 모르겠어. 이 책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시점이 있거든. 그 시점까지 가서 이제 한쪽이 더 기울어지는, 그게 진짜 출연형 감을 말하는 거고, 나는 감으로 찍었어. 엄마들 오면은 우리 애들은 영어를 감으로 찍어요. 그건 미친 거지, 미친 거. 그냥 찍은 거지. 그건 무슨 감이야. 감은 알고서 내가 직감적으로 조금 기울어진 그 인사이트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답이 두 개인 거야. 그때 이제 인투이션으로 들어가지고 하는 거지. 인사이트 없는 상태에서 인투이션을 막 찍는 것은, 그거는 그냥 눈 감고 찍는 거지. 그냥 던져가지고 막 그냥 나오는 거, 그 찍는 것처럼. 이런 감은 내가 보기에 감이 아니라고 생각해. 7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간다. 고3도 3점 문항인데 이 교재는 3점짜리 문항만 다루고 고3만 다루어서 B조와 연계한 거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난이도가 깊은 것이므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쉬운 문제 100문제보다 의미 있으므로 효율성을 위해서 쉬운 문제를 버리도록 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시간도 없고 고3들은 더 마찬가지야. 고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냥 문제지만 쌓아놓고 풀었다 이 짓거리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효율성을 위해서 쉬운 문제를 버리고 100문제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혹시 이거는 이따 말하겠지만 이따 말할게. 이거는 생각은 성량으로 이따가 말할 테니까 요거는 반양 반첨류 요거 혹시 뭔지 아냐? 모든 글의 주제를 알려주는 결정난서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말했잖아. 방어선 나올 때는 파란색 형광펜을 들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애들은 파란색 형광펜 한 개 이제 준비하도록 해. 다른 색깔은 상관없어. 추론 쭉쭉 하다가 파란색 방어선 나올 때는 그때는 방어선 20이 나오는 순간 바로 파란색 들고 덤벼들 것이거든. 특히 반양 반첨류로 무조건 찾아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반양 반첨류잖아. 방어선 찾기 20개 중에서 초반 5개가 반양 반첨류인데 반양 반첨류가 글의 맥락인 것이야. 그 위에 6번부터 맞아 20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글 중에서 강조한 부분인데 반양 반첨류는 글의 맥락이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양 반첨류를 보는 건데 반양 반첨류가 없는 글들이 진짜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말했잖아. 방어선은 미끼로서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싹 들어가는 시점이야. 이 찌가 들어가는 거거든. 찌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이 알 수 있겠어. 몸이 건조한 글들이야. 진짜 어려운 글들은 반양 반첨류가 없는 글들이 진짜 어려워. 원래 수능도 킬러도 그랬었고 킬러는 주로 반양 반첨류를 잘 주지 않아. 네가 추론해보라는 것이지.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반양 반첨류나 방어선 찾기 20이 들어가 있기는 마련인 것이야. 원래도 올도가 들어왔었거든. 그럼 반양 반첨류가 뭔데? 물어볼게. 반양 반첨류 말해봐봐. 이게 이제 방어선 찾기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반양 반첨류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거 다 외우라 했지? 시험 칠 것이야 이번 주에. 반양 반첨류가 뭔데? 반양 반첨류 말해봐. 반양 반첨류 모른다 시또. 반전, 양보, 반복, 첨가, 유사. 반전, 양보, 반복, 첨가, 유사. 그 중에 제 이름 뭐다? 유사니라 했잖아. 이걸 모르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 따라서 방어선 20은 항상 파란색 형광펜 칠할 것이니까 이걸 먼저 보도록 하고 얘는 글의 맥락이기 때문에 맥락을 잘 보도록 하란 말이겠지. 이렇게 반양 반첨류를 보면서 글을 찾는다면은 이 글이 그냥 무의곤지하게 보이겠냐? 얼마나 글이 역동적으로 보이겠어. 따라서 반양 반첨류를 파악하는 순간 글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마치 발레를 하듯이 운동을 하듯이 역동적으로 풀이가 바뀌는 것이야. 이 보통 보면은 고3 때나 이제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푸는 애들 많거든. 특히 여자애들은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건 역동적이 아닌 것이지. 어떻게 반양 반첨류 글이 맥락이 막 나와서 막 필자와 나와 한판 싸움인데 이렇게 문제를 풀겠어. 또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풀다가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 이게 무슨 정말 무미건조하게 문제를 풀지 말란 말이지. 전투적으로 문제를 풀란 말이겠지. 풀이가 역동적으로 바뀔 것이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생각하라. 생각하는 생각이란 건 이건 뭐 데니엘 카라문이 쓴 책인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내가 생각에 또 생각하라는 그 말인데 요건 행동 경작이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그냥 어휘는 찾아봐도 무방하다. 풀이 시간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7.8개이므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휘는 무방해 찾아보아라고. 풀이 시간은 무제한이야. 1시간 풀라고 7번 읽으라 했어. 근데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 그럼 안 되면 뭐 하라고? 벽에 붙이라 했잖아. 공부는 이렇듯 깊이 있는 추론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으므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그 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말이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멍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1시간 동안에 막 그냥 노려보시 보는 거지. 근데 머릿속엔 딴 생각 중인 것이야. 그럴 수 있어. 알 수 없기 때문에. 귀로 들으면서 멍 때릴 수 있어. 귀로 나를 그냥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아.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점화를 하는 것이야. 능동적 과정이야.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들으면서 보면서 딴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지. 추론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성냥과 각을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야. 그냥 들을 수 있어. 또 눈으로 볼 수 있어. 하지만 생각은 뭔가 내가 이렇게 점화를 딱 해야 되는 것이야. 이게 바로 이것이거든. 생각은 성냥으로 성냥갑을 긋는 것이야. 즉
이그나이트거든. 이그나이트 뜻이 뭔데? 점화하는 것이야. 불을 붙이는 것이야. 따라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멍 때릴 수는 있어. 하지만 생각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은 내가 뭔가 한번 내가 들어가겠다고 딱 들어가야 돼. 발을 담그는 거거든. 수영장 가가지고 발 안 담글 수 있어. 하지만 생각은 내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야. 그러면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성냥으로 성냥갑을 긋는 행동이겠지. 그 이그나이트를 하는 행동을 하란 말이겠지. 하지만 생각은 내가 직접 점하는 그런 능동적 과정이므로 어쨌든 끝없이 내가 추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가 스스로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수업이 이제 자유의지잖아, 맞지? 동기는 결정돼 있고, 동기는 이제 행복하고 싶고, 수능이 잘 치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동기와 목표는 정해져 있다면 그건 결정론이야. 동기와 목표가 결정돼 있다면 결정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겠지? 공부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인 거야. 이게 요즘 대세거든.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결정론, 자유의지가 맞다, 결정론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의지 결정론을 썩는 게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 동영상 보면 알 것이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는 뭐라고? 네 마음인 것이야. 그러니까 목표는 결정돼 있는데 생각하고 안 하고는 뭐라고? 네 마음인 것이야. 네가 직접 성향으로 생각값을 긋는 행동들은 그거는 네가 직접 해야 돼. 남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뭐 대가리를 때린다고, 뒤에 뒤통수 때린다고, 막 싸다구를 때린다고 그 공부 생각하겠냐? 안 하겠지. 속으로 막 그냥 불만만 생기겠지. 누가 말했냐 이거?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앤드류 초이라는 그 사람 말했거든. 앤드류 초이가 누군데? 내가 말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헷갈리는 게 우리의 기억은 arbitrary, 믿을 수 없다는 게 그것 때문이겠지. 과연 이걸 내가 말했는지 아니 내가 과거에 내가 들었는데 내가 써먹는 건지 그게 안 되는 것이야. 이게 생각은 내가 직접 정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내가 말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생각은 arbitrary, 믿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여기서 절실히 드러나는 것이겠지. 그래서 이제 19개를 총 다 했다. 한 개씩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은 쉬지 않겠지. 왜냐면 동영상 나 연결할 것이니까 편집할 테니까. 했다가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초반에 문제를 푸는 것과 빈칸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가 이제 문장 넣기 푸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 것이야. 꼭 듣도록 해. 다 들어야 돼. 안 듣고 넘으면은 다시 내가 설명해야 되거든. 시간 낭비야. 첫 번째 1번 추론이다. 추론, 이규정 추론 교재이므로 능력을 함량하는 것이므로 답 찾는 거 목표를 두지 말도록 해. 그다음에 두 번째 행간의 의미를 연결하도록 해. 여기에 이제 전교 1등들 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게 행간의 의미야. 행간의 의미 안 되면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어휘 모이면 나가라고. 나간 뒤에 다시 들어와 했지. 7.8기 그리고 4번에 풀이 시간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딴짓하지 마. 대신 무제한으로 풀어. 그래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야. 7.8기 7번 읽고 8번 읽도록 해. 안 나오면은 8번 읽어도 안 나오면은 그때는 100이 붙이고 1년 뒤에 풀어. 그래서 추측력이 늘어났다면은 그때는 풀 수 있는 것이야. 정답은 2개 선택하도록 해. 하지만 언제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한 개 선택해야 되겠지. 그때 정답 2개 나올 때 수능 때는 그때는 힘의 균형이 깨진 시점.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아니고 진짜 이건 미친 감이 아니고 진짜 감인 거야. 인사이트를 한 뒤에 인투이션으로 하는 그런 감. 이게 진짜 중요한 감이지. 역사는 이 인투이션 하는 그런 감으로 많이 바뀌었던 게 역사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말했었잖아. 분위기를 좀 내가 사실 인사이트에서 문제 푼 것은 30% 안 된다. 인투이션으로 70% 풀었었다. 근데 인투이션은 감으로 찍은 게 아니고 감으로 찍어서 행운이야 이게 아니고 인사이트가 된 상태의 인투이션이기 때문에 그 인투이션은 중요한 것이겠지. 밑에 있는 거 반장반첨률 조심하고 요거는 무조건 파란색이야.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는 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그나이트하는 능동적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하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이 9가지를 가지고 천재를 잘 활용해서 한다면은 천재를 잘 사용했다 하면 될 것이야. 요 방법식은 그대로 이제 비문학 모의고사 우리가 직접 만든 거 비문학 국어를 영어로 만든 것 비문학 모의고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실사람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짧게 풀이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해줄게. 자, 이제부터는 방어선 천재 중에서 유형별로 잠깐만 볼게. 몇 분 안 돼. 이거는 금방 끝날 거니까. 일단은 이제 18번부터 29번까지가 있는데 원래 수능 문제를 잠깐 보여줄게. 잠깐 보여주면은 초반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거잖아. 초반에 나오는 게 나오는 게
예, 듣기잖아. 듣기는 틀린 사람 없을 거고, 듣기 틀리면 뭐 끝장난 거지 인생. 그리고 이제 18번부터 이제 듣기 끝나자마자 쭉 시작하거든. 시작하면은 그런 도표 보면 이제 목적, 심경,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내용일치, 불일치, 안내문, 문법까지. 문법도 소리 만드는 거고. 여기서 딱 끝나면은 이제 21번으로 딱 끝나는 거야. 그런 다음에 29번이 끝나고 30번이 어휘인데, 어휘도 마찬가지. 이제 돌파하는 문제는 똑같은데 이제 설명해 줄게. 18번, 29번까지가 이제 목적, 심경, 주장, 의미 또는 요지, 의미는 새로 나오는 신유형이고, 요지, 주제, 제목, 내용일치, 불일치 등등등. 이게 바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비추론이에요. 비추론이요. 이게 추론이 가미되지 않는 거거든. 물론 이제 주제 중에서도 보면 좀 어려운 주제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깊이 추론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내가 부르는 게 이제 이건 2 더하기 2는 이제 4, 이 문자랑 똑같거든. 이게 더 센 문자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틀린 사람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 더하기를 5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항상 보면은 이제 수업 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끝나고 와가지고 말하는 게 저는 29번 안에 자꾸 틀려요. 자꾸 틀리면 뭐 어쩌란 말인데. 그걸 틀리면 항상 하는 말이 그 다음이거든. 왜 틀렸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걸 자꾸 실수라고 하는 거야. 틀리고 주로 실수라고 말하는 문항이 바로 18번, 29번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한 개씩 틀려 나가면 이제부터 뒤에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해 실수 이 새끼 이건 뭐 실수는 무슨 실수? 이 실수도 실력이라고 말한 거겠지만 자꾸 실수 범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런 말 있잖아. 실수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수는 창피한 일인 거지. 자꾸 이제 18번, 29번에 자꾸 틀려 나가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잖아. 습관 되면은 자꾸 이제 난 29번까지 자꾸 틀리는 습관이 있어. 자꾸 틀리는 일인데 자꾸 실수를 해. 난 못 도와준단 말이지. 뭐 쥐가 다시 보고 뭐 손가락이 삐었는지 잘못 풀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 18번부터 29번까지는 모의고사든 어디든 뭐 하든 내신이든 이런 문항이든 어쨌든 여기서는 틀려본 적이 없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건 습관이거든. 난 여기서 틀린 적이 없어. 나는 좋은 습관이 있어. 난 저거 29번 앞까지는 틀린 적이 없어. 이런 이제 습관이 길러져야지 앞에 거 듣기부터 쫙 다 맞추고 그다음 뒤에서 몇 개 틀려 나가도 1등급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자꾸 틀려 나가는 습관을 기르면 안 된단 말이지. 실수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지. 실수. 난 그냥 수없이 들었던 정말 지겨운 말 실수. 정성껏 풀고 한 번 안 틀리면 그 다음부터 안 틀릴 것 같아. 또 안 틀리잖아. 한 10번 안 틀리면 그 다음부터 난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어쨌든 피그 말린 효과라는 게 분명히 또 작동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31번, 34번까지 1, 2, 3, 4 이 네 문항이 바로 모든 킬러가 다 붙어있는 바로 빈칸 추론이죠. 여기서 이제 진검승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면은 30번 있잖아. 30번도 사실 이제 안에 포함되는데 이건 오비이기 때문에 그럼 빈칸까지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대신 이제 그 좀 다행이라는 거는 이제 연계가 두 문항 된다는 거. 이건 참 도움이 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정면 돌파. 들어봤냐 정면 돌파? 이 정면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측면 돌파. 이 측면 돌파가 뭔지 일단 말해주면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지. 왜냐면은 이 빈칸 추론은 100% 추론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글을 그냥 읽고는 안 되고 안에서 융합적 지식을 다 포함해가지고 배웠던 거 다 해가지고 막 그 글을 또 추론하고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거의 빈칸은 전부 다 넘어버리거나 찍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도 감이라 그러고 미친 감이지. 내가 한번 알려줄게 방법을. 우리끼리 하는 방법 뭐냐면은 선택지를 보지 말고 빈칸 안에 답을 먼저 찾도록 해. 자꾸 선택지를 보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뭐 그게 습관이 너무 길들여졌다면 내가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러지 말라는 좀 그러겠지만 웬만하면 선택지를 보지 말고 풀어야 되는 이유를 일단 설명해 줄게. 우리 하는 방법 뭐냐면은 나는 이거 우리 지문이거든. 천재 지문 중에서 나는 먼저 이걸 쓰고 시작해. 쓴 뒤에 그 다음에 지문을 보거든. 쓴 뒤에 그 다음에 나는 선택지를 봐. 먼저 선택지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선택적 지각으로 분명히 한 개에 끌릴 수밖에 없어. 한 개 딱 꽂히거든. 꽂히면 거기에 맞게 독해를 해나가는 것이야. 근데 이상하게 독해가 또 돼. 그게 웃긴 거지. 3번의 답을 3번 나도 모르게 3번을 딱 마음속에 염두에 둔 뒤에 독해하면 자기도 모르게 3번처럼 독해되거든. 그게 이제 무섭단 말이지. 이거는 뭐 너무 많은 그 철학적인 내용이 설명해주고 있거든. 따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택지 보지 말고 빈칸에 답 찾으라 뭐 쓰란 말이야. 공상과학이라고 내 답을 먼저 써. 그러니까 정면 돌파라는 거지. 자꾸 좀 쉽게 찾으려 하지 말고. 물론 밭 뒤에가 반절은 맞아. 반양 반참류에 반절은 맞지만 반절 뒤에 빈칸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물론 중간 빈칸은 앞과 뒤를 이제 앞에서 단서를 찾고 뒤에서 확인 사살이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먼저 내가 답을 쓰려고 노력하란 말이겠지. 내가 보기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내가 먼저 빈칸을 먼저 쓰라고. 이 비성적 공유라고. 밑에 있는 선택지와 맞고 안 맞고 나도 몰라. 아직은 몰라. 그럼 밑에 보면 정부가 보정을 지불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막 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보정을 지불할 때 등등등 그런 다음에 밑에 뭐 요거 쓴 뒤에 딱 보란 말이야. 쓴 뒤에 보면은 문제는 정확하게 이 답이 여기 없거든. 없거든. 당연하지. 근데 없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지. 좀 올리면은 자신의 답이 정답과 정확히 일치하려면 출제자와 자신의 인생 학벌 가치관 등이 한 채 오차없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잖아. 이게 뭐냐면은 누가 했던 유명한 말이 누가인지 모르겠고, 만일 우리가 답을 찾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밑에 내가 쓴 답이 선택지와 정확히 일치해. 정확히 일치해서 한 채 오차 없이 답이 딱딱딱 들어맞게, 그런 사람은 전국에 없지. 왜냐면 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출제자와 이렇게 되려면 내가 풀잖아. 출제자는 문제를 냈잖아. 출제자와 내가 한 채 오차 없이, 그러니까 한 채 오차 없이 단 한 치 오차 없이 계속 한 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한 생각과 내가 학벌과 태어난 장소와 태어났던 자랐던 환경과 그 다음에 공부했던 그런 과목과 그리고 부모님의 성향과 자기 성향과 형제 성향과 학벌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인생관이 일치할 때 답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왜냐면 글을 쓴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맞출 거라는 걸,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상상 만든단 말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정확하게 답을 쓴 뒤에 여기서 자꾸 맞춰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말이 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 보면 이게 답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걸로 내가 답을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밑에 그 지금 선택지를 먼저 보고 올라가더라도 한쪽에 쭉 꽂혀 있을 것이며, 그런데 찾다 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그나마 옆길로 새지는 않아. 그게 약간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그건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빈칸은 정면도 파란 말이지. 정면도 피해가려 하지만 정면도 파라고. 부딪히라고. 이걸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뭐 마치 수능을 잘 못 치니까 이제 유학 가려고 하고 막 이런 애들 정말 많거든. 유학 가가지고 내 말 맞잖아. 유학 가서 보면 도피하고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 걔들 인생은 항상 마지막에는 시간 낭비만으로 끝나더라고. 군대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 따라서 이제 먼저 답을 쓴 뒤에 그 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은 분명히 한두 개가 있어. 그래서 뭐 두 개 나오면 두 개 찍으란 말이 있다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있거든. 그걸 찍으면은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 감으로 찍질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36번부터 39번까지, 그리고 뒤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9번까지 이건 측면 돌파인데 이 약간 조심해야 돼. 이게 순서별과 한 개 빠졌네. 순서별과 문장 넣기라고 해. 이거는 이제 유형이 두 가지잖아. 총 4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오답률이 엄청나지. 그냥 대부분 빈칸 추론과 이제 순서별 문제 넣기 스트리는데 이거는 50% 추론 50% 센스야. 이 센스가 뭐냐면 이거는 고지식하면 풀 수 없거든. 고지식하면 안 된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원 여자애 중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한 애가 있었어. 지금 대학생이지. 근데 걔가 운중고였는데 공부 처음 시작했어. 그전엔 완전 제대로 놀다가 제대로 노는 게 진짜 제대로 놀았거든. 어쨌든 그러다가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작한 거지. 근데 걔는 뭐냐면은 자꾸 정면 돌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3들 보면은 빈칸이 더 많이 잘 풀어. 빈칸이 되기 쉽대. 근데 이 순서별은 정말 못 풀겠대. 고지식한 거지. 이 측면 돌파인데 이제 걔를 데리고 나가지고 걔가 자꾸 물어. 자기 문제 넣기 순서별 자꾸 틀린대.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토보 문고 있는데 있잖아. 그 앞에 딱 옛날에 없었으니까 데리고 왔어. 데려가면서 이제 옆에 학원이 국악원이잖아. 여기서 그럼 옆에 학원으로 어떻게 갈래 하고 내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때 내가 알았어. 걔가 하는 말이 벽을 부시고 가겠대. 얘처럼 지금 벽을 부신다는 말이지. 벽을 부시고 정면 돌파하겠단 말이지. 부시면 이제 이렇게 부시겠다는 말이야. 그럼 뭐 대가리 터지는 거지. 내가 그랬지. 너 이 방법밖에 없겠냐고. 다른 방법 생각 안 났냐고? 안 난대. 그러니까 너는 빈칸은 잘 푼다고. 하지만 순서별 안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법이 있잖아. 그냥 토보 문을 열고 나가지고 그럼 수학 국어학원으로 싹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 못 하는 것이야. 뚫고 들어가는 거지. 뚫고 들어가는 거. 정면 돌파. 그냥 벽을 부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지.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풀이법을 많이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대명사법, 방어선법, 나에게 적용법 등등등이 있어. 그리고 측면 돌파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정면 돌파가 섞어 나가야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돼 있는데 지금 일단 문제 보여줄게. 정면 돌파만 하면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답이 다 나와. A, B, C, B, C, A, C, A, B, C, B, A 다 나오거든.
그리고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단서를 보고 센스 있게 고지식하지 말고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야. 고지식한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또 많이 안 풀어봤고, 그리고 수능쯤 가까이 되면 애들이 이 문제 잘 못 풀거든.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야. 급해지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정면돌파 하지 말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란 말이지. 우회 전략의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야. 봐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이제 측면 돌파를 위해서, 이게 측면 돌파거든. 정면 돌파는 뚫어 나가는 것이고, 분명히 단서가 있어. 단서 잡고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독해하잖아. 독해도 좀 해야 돼. 근데 완전 독해로 풀겠다 하면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들어가도 답이 일단은 독해는 다 돼. 그게 무서운 거지. 다 되는데 단서는 분명히 요 뒤에 요게 꼭 나와야 될 그 위치가 있단 말이겠지. 그런 위치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지. 가끔씩 보면은 내가 이렇게 풀었고 나는 이걸 이렇게 풀면서 요 단어와 요 단어를 봤는데, 어떤 애들은 이 teach란 단어와 그 다음에 teach란 단어랑 밑에 단어랑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뀔 수, 그 요런 걸로 답 찾는 애도 있어. 그거 좋은 방식이야. 왜?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니까. 그럼 그거 보면 정말 박수 쳐줄 일이지. 그러니까 또 문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문장 넣기라고 해. 이건 순서별. 이 순서 난 요거 찾고 이게 이제 나에게 적용법인데, 요거 딱 찾는데 문제는 독해서 감히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때 연결사, 이 방어선을 잘 보고 쳐야 되는데, 라이크와이즈 있잖아. 라이크와이즈 주인공 바뀌는 시점. 방어선법도 있어. 우리에게 적용법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는 이걸 찾는데 어떤 애들은 또 난 셀렉션을 찾았대요. 좋은 방법이야. 순서배열. 물음표로 찾기도 하고, 물음표는 답이겠지. 그럼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이렇게 찾기도 하고,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야. 그 제너레이션, 이거는 제네틱, 유전적 요인.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모터를 봤는데 꼭 그렇게 연결되는 것보다 요게 들어가면 1번, 2번, 3번, 4번 다 맞지만 이 모터니까 이 모터기 때문에 꼭 요밖에 안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그 측면 돌파 문제는 측면 돌파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정면 돌파를 하는 순간 자꾸 힘들어. 그냥 딱 나오잖아. 1번 듣기는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9번까지 여기는 틀리지 않는 습관,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 정면 돌파, 나머지 측면 돌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면은 그때마다 방식을 바꾸면서 막 역동적으로. 근데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 몸에 쫙 배어 있어야지. 마치 방어선이 찾기가 20개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이 글의 맥락은 요거 다음 이래서 유사하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겠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첫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라고. 애들이 주로 하는 게 한 모의고사 한 5개 풀어놓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고, 지문 한 10개 풀어놓고 점수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나 듣지도 않을 테니까. 적어도 수능 전에 모의고사 100회 그리고 지문 1000개를 풀어본 뒤에, 그런 다음에 안 풀리면 그 안 풀리는 이유를 나랑 토론해야지. 까짓 거 한 10개 풀어보고 한 뭐 모의고사 한 5개 풀어본 뒤에 난 내가 뭐 어쩌라고. 답이 없는 거거든. 답이 없는 게 두 가지거든.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가르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화외고 전국 1등이야. 그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근데 걔가 이제 나한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어떤 어머니가 왔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게 이제 옆집이었거든. 서울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내가 지방에 있지만 경기도에 분당에, 옛날에 그 애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모의사를 쳤는데 영어는 다 맞고 한 개 딱 틀린 거야. 한 개 틀리면서 내가 말해달라는 거야. 한 개 틀린 이유를 말해달래. 분석해달라는 거지. 내가 그랬지. 난 모른다고. 내가 얘가 한 개 틀린 거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뭐 다 맞았는데 내가 그 한 개 틀린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걔가 그때 졸았는지, 아니면 그때 걔가 뭐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뭐 그냥 숨을 못 쉬어서 틀렸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모르지 그거는. 얘가 알고 있는 추론적 측면들이 뭔지 난 모르는 거잖아. 그럼 틀린 문항도 뭐 특이해. 어떻게 알겠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를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놓고 틀린 거 분석. 그럼 어떻게, 이건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양쪽 경우 제외하고 10개씩 풀고 100개씩 풀고 1000회씩 풀었는데도 이게 자꾸 이쪽이 틀린다면 그때 내가 상담할 수 있거든. 너는 이게 부족하다고. 10개 풀어놓고 한 5개 풀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된다고. 그럼 공부 때려치라 말이겠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솔직히 대학이 좋은 데 합격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똑같은 대학 간 애들은, 그거는 걔들은 뭐가 되냐?
공부 대충 하고 이제 그 좋은 대학 가려는 건 도둑놈 보지 맞지? 그 말도 안 되는 거 도둑놈이잖아. 이건 평등하지가 않잖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겠냐? 그걸 절대로 평등하지 않지. 노력하지 않는 자, 그 노력은 뭐 자기 자유의지지만 이번 주에 배울 걸. 그러니까 노력하라 말이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전체를 했는데 길게는 안 했다, 안 했는데 어쨌든 잘 공부해가지고 이제 천재를 이렇게 풀어와야 돼. 첫날부터 천재 풀이법 공부했냐고 물어볼 것이고, 천재 맞게 풀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천재를 어떻게 정리하냐고 요렇게 정리해. 요렇게 정리하면 돼. 구문도 분석하고. 요게 지금 내가 다 써준 게 뭐냐면은 이게 내 풀이 방법이거든. 자대고, 남자애들 자대고 절대 자를 대고 해. 자대고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 막 개판 되더라고. 자대고 꺾고 닫고 다 꺾지라 말고 기본적인 요런 것들 투모까지 쓸 필요 없잖아. 요런 것들 꺾으면서 구조를 범위 따라가라고. 이렇게 내가 써준 그러한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씩 잘 풀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천재를 풀면은 이렇게만 하더니 이렇게 100개만 풀어도 이 천재 문항으로는 이렇게 100개만 풀어도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좀 어색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뭐 어색할 시간도 없어.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내신 끝장나게 치는 거니까. 자, 수고했고 여기서 동영상을 종료할게.